안녕하세요. 친절한 TV 유현정입니다. 안녕하세요. IT조선 차주경 기자입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 이번 시간에도 중국에서 인터넷 스타로 활동하고 있는 한국뚱뚱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는 한국뚱뚱과 함께 크리스마스 선물로 좋은 IT 기기를 살펴봤는데요. 이 밑에 링크 나오는 거죠? 네, 누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한중 양국이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모습, 주로 소비되는 콘텐츠를 위주로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아마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집에서 즐길 거리 찾고 계실 것 같습니다. 혼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뭐 하십니까? 방에서 빨리 나가셨어야죠. 네, 중국인들은 크리스마스에 어떤 축제나 콘텐츠를 주로 소비하나요? 아무래도 이제 한국이랑 비슷한데 뭐 거리에 그런 크리스마스 느낌 나는 조형물이 설치돼 있고 뭐 연인들끼리 가서 놀거나 아니면 이제 뭐 클럽에 가서 재밌게 놀거나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 크리스마스에는 주로 어떤 TV 프로그램들이 하나요? TV 프로그램은 사실 크리스마스 특집 막 이렇게 많이 나오진 않는 것 같은데 뭐 예능들이 조금 더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나오던가 아니면은 뭐 이제 인터넷 컨텐츠들 많이 보세요. 한국은 어떤가요? 진짜? 사람 사는 동네는 거의 비슷하네요. 한중 양국이 좀 비슷한 양상인데요.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풀어보자면 저는 일단 둘이었을 때는 오붓하게 어디 가서 보내는 경우가 많았지만은 대부분은 혼자였던 관계로 저는 드라이브를 나가거나 여행을 가는 게 대부분이었어요. 실제로 여행지 가보시면은 저처럼 혼자 온 남자분들 정말 많으세요. 그런데 혼자 온 여자분들은 한 분들도 안 계십니다. 다 다른 데로 간다는 이야기죠. 최근에 젊은 친구들은 이제 영화나 연극을 많이 보러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영화계에는 최근에 일종의 트렌드가 생겼어요. 인기 작품 재개봉. 재개봉은 일단 한번 그 영화를 들어왔었는데 재개봉하는 데는 돈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다고 해요. 그런데 흥행이 담보된 영화를 재개봉하면은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데이트거리가 있으니까 좋고 뭐 영화 배급사나 수입사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으니까 좋고 또 여기서 영화 종류를 얘기하자면은 흔히 여기서 막 케빈은 12살 이런 거 나오면은 케빈이 12살이 아니라 나 홀로 집에였죠. 이런 거 얘기 나오면 그건 그냥 아재입니다. 아재라는 증명이고요. 최근에는 러브 액츄얼리, 그 다음에 일본 영화 이와이 슌지 감독의 러브레터 이런 식으로 좀 달달한 로맨스 영화가 재개봉하는 일이 많아요. 이터널 선샤인 같은 것도 그렇고. 그러고 또 보니까 중국이 굉장히 영화 강국이지 않나요? 네, 맞아요. 이 시기에 중국 소비자분들은 어떤 영화를 주로 많이 보실까요? 국내하고 비슷하겠죠? 네, 아무래도 한국이랑 비슷하게 좀 로맨스 영화 겨울에는 특히 좀 많이 찾는 것 같아요. 네, 한국뚱뚱께서 좀 인상 깊게 봤던 중국 드라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드라마 저는 되게 많은데 최근에 재밌게 봤던 거는 적어야죠. 겨울 되면 또 생각나는 드라마가 있네요. 보보경심이라고 한국에도 리메이크가 됐었고 이름 들어봤어요. 네, 한국에는 보보경심려라고 리메이크가 됐었고 중국파 원작이 이제 워낙에 유명해요. 그리고 또 눈 오는 그 고궁을 배경으로 찍은 씬이 되게 유명해서 겨울만 되면은 그거 복습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 진짜 명작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더 말할까요? 더 추천해 주시면 초청이 많을수록 네. 독자 여러분들은 반깁니다. 많이 해주시면 좋죠. 그리고 약간 좀 뭐 도시적인 라이프를 나는 보고 싶다 이러시면은 활락송이라고 원투가 나왔는데 상해 이제 약간 뭐 커리어 우먼들 얘기를 다룬 드라마예요. 되게 뭐 어떻게 보면 중국판 섹스 앤더 시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근데 그 드라마도 되게 히트를 쳤었고 뭐 가볍고 재밌게 볼 수 있어요 좀. 네. 그러면 한국과 중국의 콘텐츠 소비 채널 양상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차 기자, 한국의 콘텐츠를 소비하는 양상은 지금 어떤가요? 사실 한국뿐은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콘텐츠 플랫폼의 양상이 굉장히 바뀌고 있어요. 이전까지 우리가 영상 콘텐츠를 즐기려면 텔레비전을 보던가 케이블 TV를 보던가 인터넷으로 보던가 그랬어야 됐는데 최근에는 스마트폰이 콘텐츠 플랫폼으로 자리를 잡았죠. 통신망이 굉장히 빨라졌어요. 이건 더군다나 우리나라에서 유독 두드러지는 현상인데 대한민국은 항상 통신망 인프라에 대해서 선두를 달리는 데였습니다. ADSL이 그랬고요. 4G LTE도 그랬고 지금 개발 중인 5G도 우리나라 거의 선도를 할 건데요. 통신망 인프라가 빨라지면 그만큼 대용량, 고화질의 콘텐츠를 한꺼번에 많이 즐길 수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인터넷 통신망 인프라가 확보가 되면 콘텐츠 업체들은 일단 살판이 난 거예요. 예전에는 제한적인 루트로만 콘텐츠를 공급을 해야 됐었는데 지금은 언제 어딘지 항상 우리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니까 스마트폰으로 굉장히 다양한 콘텐츠를 노출시킬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서 또 조금 더 돋보인 콘텐츠 인프라 제조사들은
그냥 영상 콘텐츠만 배포를 하는 게 아니라 유행과 트렌드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넷플릭스나 유튜브, 그다음에 하다못해 국내 네이버 TV나 다음 TV 같은 국내 포털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콘텐츠를 제시를 하고 있죠. 물론 콘텐츠 사업을 하려면은 굉장히 통신망 비용도 많이 들고 서버 비용도 많이 들긴 합니다. 근데 그보다 통신망 인프라와 콘텐츠 인프라의 성패를 좌우하는 거는 트렌드를 잡느냐 마느냐예요. 영상 콘텐츠를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거 영상 콘텐츠의 종류는 정해져 있습니다. 무조건 많이 들이민다고 이걸 사용자들이 보지는 않아요. 자기의 흥미에 맞거나 재미를 가지거나 아니면은 뭐 지식이 있거나 이런 식으로 트렌드에 따라서 영상의 유행 계속 바뀝니다. 이 영상 유행 바뀌는 걸 캐치해서 적재적소에 고속으로 전달을 하는 이런 콘텐츠 인프라가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넷플릭스나 유튜브, 네이버 TV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콘텐츠를 유통하는 플랫폼이 굉장히 다양화가 돼 있어요. 혹시 중국 사정은 좀 어떤가요? 중국에서는 어떤 양상으로 콘텐츠를 이렇게 핸들링하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중국의 일단 플랫폼을 말씀드리면은 플랫폼을 가졌습니다. 한국에서 접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좀 워낙 플랫폼이 많다 보니까 성격도 다 다르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웹드라마나 웹 예능 같은 프로그램을 보고 싶다 하면은 중국에 이제 요쿠, 뭐 아이치, 텐센트 뭐 이런 곳들이 있고 이제 1인 컨텐츠 저처럼 1인 크리에이터들이 영상을 올리는 곳 하면은 가장 큰 곳으로는 мя오파이, 뭐 메이파이, 웨이보, 빌리빌리 등등이 되게 많아요. 정말. 그래서 진짜 취향껏 그리고 골고루 분포돼 있어요. 어느 한 곳에 뭐 유튜브나 이런 것에 집중된 게 아니라 다양하게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답이라고 생각해요. 국내에서는 말 그대로 플랫폼이 있고 거기서 사용자들이 원하는 걸 봐야 되는 이런 식으로 다운 투업인데 중국에서는 그러면 업앤다운이네요. 자기 관심이 있는 콘텐츠가 있으면 그 콘텐츠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데 가서 자기 관심사만 볼 수 있게 이렇게 구축이 돼 있는 거네요. 네, 맞아요. 사이트별로 워낙 또 성격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골라서 가는 거죠. 네. 한국에는 뭐 유튜브나 다양한 뭐 채널을 통해서 뭐 먹방 뭐 이런 것들이 인기가 있는데 중국에는 어떤 콘텐츠들이 좀 인기를 끌고 있나요? 중국은 많은데 일단은 웹 드라마가 정말 인기가 많고요. 거의 뭐 최근에는 인기 있는 드라마 꼽으라고 하면은 TV 드라마, 웹 드라마 반반 아니면 웹 드라마가 조금 더 많거나 뭐 이 정도 수준인 것 같고요. 그리고 뭐 1인 컨텐츠라고 하면은 일단은 웃긴 거, 뭐 각본까지 다 짜서 하는 재밌게 연출하는 짧은 영상들이나 아니면은 먹방은 많진 않아요. 있긴 있는데 먹방이 있고 아니면 여행 컨텐츠가 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으려나? 저처럼 문화를 다룬다던가 저 같은 문화 얘기를 하는 분은 많진 않지만 뭐 이런 것들이고 아니면 화장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것도 전 세계적으로 좀 양상이 비슷하네요. 해외 유튜버들은 뭐 많이 먹는 거, 무식하게 많이 먹는 거 이게 사람 배에 들어가나 싶을 정도로 다 먹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뷰티 블로거들은 화장하시는 분들이나 패션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인기가 많이 있고요. 여행이야 뭐 부동의 인기 콘텐츠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네, 한국뚱뚱은 어떤 주제를 다루는 또 내용을 해보고 싶으세요? 제가 안 해봤던 것 중이에요. 저는 근데 워낙 광범위하게 해서 여태까지 뭐 먹방 비슷하게도 막 이렇게 많이 먹는 먹방은 아니지만 뭐 적은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것도 해봤고 여행도 해봤고 많이 해봤 뷰티도 해봤고 거의 안 해본 게 없는 것 같은데 IT 전문으로 나가시는 거 어떠세요? IT요. IT는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르기 때문에 막 만져보면서 같이 배워나가는 느낌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한국뚱뚱은 크리스마스 계획이 어떤가요? 크리스마스 아마 한국에 없을 것 같은데 중국 광저우에서 보내고 있을 것 같은데 여행을 하면서 광저우 음식이 또 정말 맛있거든요. 중국에서 유명해요. 그래서 거기 음식을 먹으면서 재밌게 놀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차 기자는 크리스마스에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그날 회사 당직 섭니다. 회사 나와서 당직 섭니다. 아, 당직이군요. 조선일보 미술관에 오셔서 저를 찾아주세요. 네. 한중 양국 콘텐츠를 다룬 이번 코너가 여러분들의 크리스마스를 좀 더 알차게 만들 수 있었으면 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